예, 안녕하십니까. 전북 정읍농민 최호진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2일 설날입니다. 영상에 앞서 그동안 두릅재배 및 묘목 판매 등 약 14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저 또한 공부도 되고 묘목 판매에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묘목 판매에 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도 초보 농민이다 보니 2020년 11월 말에 신구 근삼용 뿌리를 구매해서 비닐하우스에 1만 개 정도 심어놓고 묘목을 예약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약 6개 정도 올렸었습니다. 오늘이 근삽을 한 지도 언 70일 정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삽한 뿌리에서 새로운 잔뿌리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초까지 어린 묘목을 판매하고자 했던 계획은 다소 지연되고 어쩌면 시기를 놓쳐서 올해 가을이 돼야 묘목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 4,000주를 상황에 따라 저희 두릅 예정지에 어린 묘목을 5월경이라도 싹만 나면 심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판매하기에는 너무 여리고 부실한 묘목을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에게 전화로 구매 의사를 주신 분들께서는 농사 준비에 착오가 없이 다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각각 개인별로 3월 말경에는 문자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착오가 제가 두릅재배 초보이다 보니 전화를 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미숙함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서론을 마치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21년 올해 대략 5월경에 두릅 묘목을 식재할 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양 검정을 실시한 4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양 검정 결과 4곳 모두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정 결과를 대략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두릅 재배 시 식재 준비를 할 때 반드시 토양 검정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자 합니다. 검정된 토양에 따른 각각의 처방은 이번 영상이 아닌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며 오늘은 4곳의 토양 검정을 간단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장 사진을 한번 항공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농장 항공사진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버섯 배양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표고버섯 재배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항공사진은 2015년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사각형으로 구획 정리가 된 부분에는 현재는 모두 비닐하우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4동 정도 되는데 두릅을 식재할 곳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텃밭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토양 검정을 의뢰했습니다. 간단히 밭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작년까지 고추를 심었던 자리고요. 여기가 3년 전에 우분을 약 25톤 정도 7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25톤 정도 아주 대량의 소똥을 살포했던 밭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혀뒀던 땅이고 이 텃밭은 해마다 고추와 배추 이런 거 계속 심어왔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불도저를 이용해서 이 위에 있는 흙을 이쪽에다가 메웠기 때문에 완전히 생땅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양 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토양 검정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검정 네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토양 검정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매우 다른 토양 내부 사정을 토양 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토양 검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영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5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의 전력이 면적은 약 700평이며 3년 전에 2018년 봄에 우분을 5톤 트럭으로 5차 정도, 한 25톤 정도 두툼하게 깔아놓고 밭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놓아서 환상 덩굴만 무성하게 자라난 곳입니다. 현장에서 토양을 육안으로 보면 아직도 우분 찌꺼기가 황토 땅과 섞여 있어서 거뭇거뭇한 색상이며 대량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대량의 소똥을 살포한 땅으로 지력이 강하고 대량의 유기물이 충분히 부식되어 토양이 매우 기름질 거라는 저희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산도는 4.4로 매우 강산성 토양이며 소똥을 대량으로 살포했음에도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유기물 함량이 11로 나왔습니다. 매우 부족한 상태로 나왔고, 다만 유효 인산과 칼리 성분만 적정치일 뿐 칼슘, 마그네슘도 매우 부족하고, 더 나아가 소똥을 그렇게나 많이 투입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 토양의 전기 전도도는 염류 집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염류 집적은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토양 개량 및 기비 처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정 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매년 고추와 배추를 조금씩 심어온 텃밭에 대한 토양 검정표입니다. 항상 뭔가를 심기 전에 거름도 하고 석회도 뿌리고 하다 보니 토양 검정을 해보니 토양이 알칼리화 되어 있습니다. 7.4로 나왔죠. 유기물 함량도 높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함량도 많은 편인데다 의외로 염류 집적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도만 조절하고 황, 구리, 몰리브덴, 붕소 등 미량 원소를 첨가하면 일반적인 작물 재배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되는 땅입니다. 세 번째 검정표는 지난해에 고추를 심었던 땅이며 당시에 고추의 탄저병은 다른 밭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으며 이 탄저병이 적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추 수확량은 70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즉 고추 한 나무에 한 근을 수확하는 대량 수확과 고추나무가 무성하게 크고 넓게 잘 자라주지는 못했지만 탄저병은 다른 밭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수확량을 보였던 밭입니다. 이 땅은 비교적 평범한 토양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도는 좀 더 5.5니까 석회질 비료로 개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기물은 31로 나왔죠. 적당하고 유효인산도 적당한 것으로 보이며 칼륨도 그다지 부족하지 않은 걸로 보아 고추를 재배할 당시 제가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고추를 재배하셨던 분께서 저 40년 동안 고추를 재배하신 동네 형이신데요. 당시에 포대태비와 복합비료를
준 결과로 보입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다소 부족한 걸로 보면 퇴비와 복합비료만으로 재배해온 결과로 칼슘, 마그네슘, 황, 구리, 물분된 미량 원소가 다소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하우스가 아니고 경사진 노지라서 집중적으로 비료를 사용해서 재배해온 땅이 아니라서 염류 집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4로 나왔죠. 마지막 생땅의 토양 검정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초에 불도저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흙을 개간한 땅이며 아무런 퇴비나 비료를 공급하지 않은 땅입니다. 토양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산도는 적당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력이 매우 약하고 유기물 함량도 13으로 나왔습니다. 유기물 함량도 부족하고 칼슘, 마그네슘 등 미량 원소도 부족하지만 유일하게 칼륨만 적정 범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미량 원소를 보충하는 처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토양 검정을 통한 4가지 주변 두릅 식재 예정지의 토양 상태를 살펴봤으며 검정 결과를 보면 각각 토양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두릅 식재 전 비배 관리에 대한 처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모쪼록 두릅을 식재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토양 검정을 한 바와 같이 그 예정지별로 토양 상태가 전혀 다른 상태임을 인식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수확량이 높은 두릅을 재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